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끈기코치TV 구재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한민국에서 도대체 집은 무엇인가에 대해 연합뉴스의 기사 내용을 참고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우리나라에서 그 집의 의미가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 앞서 빨간색 구독 버튼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야기의 순서는 금년도 서울 지역의 종부세 대상자가 전년에 비해서 거의 한 50%가 증가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집이 없는 사람들의 걱정거리는 무엇인지, 또 LH 직원들의 신도시 예정지에 대한 상투기, 대통령 사저 논란과 요즘 한간에 많이 나오는 똑똑한 한 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에서 집이 무엇인가? 집이 무엇일까요? 자, 집은 있어도 걱정이고 없어도 걱정입니다. 집이 있으면 뭐 세금 폭탄이다 뭐다 해서 걱정이 되고, 집이 없으면 어느 세월에 무슨 재주로 내 집을 마련하나, 그래서 이제 이렇게 걱정이 생기게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먼저 집이 있는 사람의 걱정거리부터 한번 볼게요. 서울 지역 종부세 대상자가 금년에 약 한 50%가 증가했습니다. 올해 공시가격 9억 원이 넘는 종부세 대상은 전국의 공동주택에 보게 되면 52만 5천 가구로 3.7%입니다. 이것을 서울 지역으로 한정하게 되면 공동주택 41만 3천 가구가 되는데 서울 지역 아파트의 16%입니다. 금년에 새롭게 종부세가 포함되는데 13만 1,800가구. 이는 아마 전년 대비해서 대략 한 거의 50%에 육박하는 수치입니다. 만에 하나 집값이 내려가더라도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서 금년에는 시세의 70%까지이고요. 2030년에 90%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보유세는 더욱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보유세액도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지난해 종부세가 3조 6천억이었는데 거기다가 양도세가 24조, 상속증여세가 10조, 취득세가 한 5조 6천억 정도. 물론 지방세인 재산세는 별개입니다. 근데 그 3조 6천억이었던 종부세가 올해는 아마 5조가 넘을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서울 지역의 단독주택 공시가격도 전년 대비해서 한 10% 정도가 상승했습니다. 6억 원 이하의 경우에는 3년간 재산세를 감면받아서 조금 내렸다가 내년부터는 또 다시 오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단독주택도 공동주택 수준으로 현실화가 예정된 만큼 똑같이 세금 폭탄을 비껴갈 수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집이 없는 사람의 걱정거리는 뭘까요? 일단 집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납세자, 집을 가진 사람들이 세금이 늘어나게 되면 집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편할 수는 없겠죠. 다주택자한테 세금 압박이 몰려가지고 임대주택 사업자들한테 그 부담이 돼서 만약에 폐업이 된다면 전세 물량이 이제 줄어들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집주인들은 또 전월세를 올리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세입자들도 고통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집값이 이렇게 천정부지로 올라가게 되면 어느 세월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재주로 내 집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요즘 또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있죠. 은퇴자들이 매우 고통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합니다. 공시가격이 오르게 되면은 주택 한 가구인 고령자들, 특히 은퇴한 사람들의 같은 생활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예를 들어서 뭐 기초연금 몇 푼 받는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재산세 내고 나면은 뭘 먹고 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저항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대출로 버티거나 아니면 뭐 매각을 해야 되는데 팔게 되면은 여러 가지 양도세도 내야 되고 다른 집을 사게 되면 또 취득세 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데도 또 집값이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마땅하게 갈 때도 아주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은퇴자들이 하는 얘기가 집 한 채 가진 죄가 이렇게 중하냐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다주택을 가지고 있는 이런 수익군들이 얼마나 많이 된다고 이렇게 난리 북새통을 치는지, 거기다가 또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서 집값을 뭐 엄청나게 올려놨죠. 그래 놓고는 이렇게 집 한 채 가진 사람들 괴롭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아주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남의 집에는 함부로 손을 대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유재산이고 국민 정서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집 한 채가 생명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사람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 짧은 시간에 25차례에 대한 걸쳐서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정책을 쏟아낼 때마다 뭐 널뛰듯이 집값은 폭등해서 세금 바치기에 숨이 넘어갈 지경입니다. 촛불혁명 정부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뭐 아주 희열을 느낄 수도 있겠죠. 집값이 잡히면 좋고, 만약에 못 잡으면은 세금을 또 많이 거둘 수 있으니까. 그래서 돈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세금 걷어가지고 빈곤층한테 이제 돈을 주게 되면 지지층이 늘어나겠죠. 그렇게 되면 일거양득이라는 뭐 그런 계산법도 나오기도 합니다. 여기다가 정부는 또 4월 선거를 겨냥해서 4차 재난지원금도 15조 풀고요. 또 1000만 서울 시민한테는 10만 원씩 주겠다는 습관성 공약도 있습니다. 요즘 한간에 떠들고 있는 LH 직원들의 신도시 예정지에 대한 땅 투기는 그야말로 불타는 민심에다가 기름을 부었습니다. 한 발 더 얹어서 직전에 LH 사장이었던 변창흠 장관은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다가 국민들로부터 더 큰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신도시 예정지 보안이 완벽하게 지켜져가지고 짜릿했다고 자랑했던 아파트 빵 공장 사장님이었던 김현미 씨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정부에 대한 불만은 대통령 사저 논란에까지 나타났습니다. 경남 양산에다가 1144평에 물론 경호동 부지를 포함해서입니다. 농지 560평을 매입해가지고 전체 금액에서 10억 원은 뭐 대통령 본인이 부담했고 나머지 국고로 61억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러자 대통령은 특혜 의혹을 겨냥해가지고 아주 격한 불쾌감을 나타냈습니다. 선거 시기라서 이해는 하지만 그 정도 하시라고. 덤스럽고 민망한 일이다. 대통령 돈 들여 모든 절차는 법대로 진행하고 있다. 새삼 노무현 아방궁까지 소환해 촌극을 잊지 말라고 해도 했습니다. 본인은 이명박 사전은 탐욕이라고 공격했고 그 주변 사람들은 서울 땅값을 비교하며 소박한 저택이라고 극구 옹호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대한민국에서는 집이 단순히 거주하는 공간이 아니죠. 내 집은 하나의 우리가 삶의 목표나 다름없습니다. 절대 다수의 국민들한테 인생 미천이기 때문이죠. 세상은 변했다고 하지만 아직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세계 이제 요거 하게 되면 자식 교육회의에서 혼사 치르고 남으면 그거 가지고 본인의 노후 생계를 지켜야 하고 이게 끝나면 자식들한테 물려주는 그런 순서로 이 집 한 채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똑똑한 한 채, 그건 거기서 비롯되는 거죠. 집이란 사실은 소유가 아니고 거주 목적이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서는 당연한 맞는 말씀이죠. 실제로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거주 개념이 뿌리 깊게 내려져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는 뭐 약간의 보유세만 있을 뿐이고 양도소득세는 당연히 없죠.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고픈 배보다 아픈 배 참는 것이 어렵다고 합니다. 갖은 위선과 배변에 행여라도 마음을 더 뺏기면 정말이지 우리한테 미래는 없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는커녕 꿈속에서도 경험하고 싶지 않은 나라를 향해서 그들은 지금 마구마구 질주하고 있습니다. 촛불 파티는 그들만의 잘못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많이 공감하시는가요? 오늘은 연합뉴스의 기사 내용을 참고로 해서 부동산 문제로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대한민국의 현실하고 우리의 미래인 20대, 30대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좋은 날이 올 거라 믿고 그 좋은 날이 오기를 기원해 봅니다. 여러분 파이팅 하시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